영화 미키 17 줄거리 및 이제 스포 감상의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장면이 로버트 패틴슨이 주인공이거든요. 미키 17로 부를게요 이분을. 이제 빙하기에 떨어진 장면이 나와요. 행성에서 사고가 나요. 거기서 누가 구조해주러 오는데 그게 친구예요. 스티븐 연이라는 배우, 그분이 구조하러 와요. 헬기 같은 거 타고. 근데 구조할 것처럼 하더니 미키 17을 구조 안 하고 총만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그랬냐 나중에 보여주거든요. 어차피 너 살 거잖아 하면서 이제 그냥 가더라고요. 이제 미키 17은 그거예요. 인간을 복제하는 프린터가 있거든요. 미키가 17번째 복제됐다는 얘기거든요. 인간 프린트로. 그래서 기억만 계속 이제 기계로 살리고 육신은 자꾸 이제 생체 실험하듯이 막 다른 행성에서 막 테스트한 거예요. 죽으면은 또 살리고 죽으면은 또 살리고 인간 프린트로 이게 계속 재생되는 건데, 그래서 미키 입장에서는 아 그냥 살려주지 왜 그냥 가는지, 약간 인간미가 떨어진 친구죠. 그 미키 17의 친구는 미키 17을 계속 무시해요.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러고 나서 미키가 왜 이제 이렇게 되는지 장면들이 나오는데, 익스펜더블이라는 그 되게 위험한 생체 실험 거기에 지원해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그거예요. 지구가 아니라 지구에 살기보다는 이제 다른 행성을 가서 사는 거예요. 전체적인 스토리가 다른 행성을 가서 사는 스토리인데, 이제 지구에서 안 살고 이제 다른 행성 가려고 하는 이유가 미키 17이 그 아까 말한 스티븐 연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 이제 사업 제안을 이제 받아가지고 꼬드겨가지고 스티븐 연이 미키 17한테 자꾸 사업하자고 제안해요. 그 뭐 햄버거 가게 말고 뭐 마카롱 가게가 잘 되니까 같이 한번 사업해보자 해서 그 스티븐 연이 미키 17을 계속 꼬셔요. 지구에 있을 때 행성 가기 전에.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마카롱 사업이 잘 안 되고 빚더미에 오르니까 사업하다가 사채업자가 막 따라와요. 미키 17이랑 그 스티븐 연한테. 그 사채업자가 진짜 악덕이에요. 막 지구 끝까지 따라온다고 잔인한 그런 사채업자인데, 거기에 실증 나서 미키 17이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 행성에 지원하는 거예요. 익스펜더블이라는 그 전부 다 기피하는 직종, 인간 프린트 실험 대상이죠. 그 익스펜더블 뜻이 소모품이라는 뜻이라 하더라고요. 거의 일회용품. 그 지원서 계약서라 해야 되나? 설명서를 안 보고 이제 지원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익스펜더블이야. 그래서 그 지원할 때 거기 있는 관계자분들이 다들 약간 좀 의아해하는 반응이에요. 다들 기피하는 직종인데 약간 왜 지원했냐는 식으로 쳐다봐요. 미키 17을. 익스펜더블 굳이 왜 가냐는 식으로 네가 왜? 그거 힘들 텐데 약간 이런 반응이에요. 근데 미키 17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원해버려요. 지구도 싫고 사채업자도 싫고 다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뭐 어찌저찌 하다가 익스펜더블 혼자 이제 미키 17이 하거든요. 혼자만의 보직인데 그게 꿀보직이 아니고 완전 헬보직입니다. 누구나 이제 기피한 직종인데, 그래서 스티븐 연도 같이 그 지원하거든요. 근데 스티븐 연은 무슨 그 행성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쓰레기 소각하는 그런 처리반? 뭐 그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미키 17이 엄청 힘든 보직에 들어가서 익스펜더블이라는 보직에 들어가서 실험을 당해요. 계속 인간 프린트죠. 막 우주에서 바이러스 있는지 없는지 막 다른 행성 가서 혼자 이제 나가서 막 테스트를 해요. 생체 실험을. 나머지 인원들은 비행기 안에서 그 미키 17을 보면서 계속 그냥 생쥐 취급하듯이, 거의 동물 취급하듯이 취급하고 목숨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그 비행기 안에서 밥을 먹거든요. 밥을 먹는데 밥도 밥 같지도 않아요. 그냥 무슨 액체 소스에다가 비스킷 조그만한 거, 이렇게 네모난 거 이렇게 줘가지고 식판에다가 그걸 밥을 먹거든요. 왜냐면 이 행성 자체가 이제 그 다른 행성 가는 거 자체가 그 행성에 뭐 풍부한 자원이나 식량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그냥 아직 확정이 된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지원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지구에서 떠나서. 아무튼 그 안에 사령관이 있어요. 그 사령관이 이제 헐크거든요. 헐크 배우죠. 아무튼 헐크 그분이 악덕으로 나오는데 거의 독재자, 히틀러급으로 배역으로 나오거든요 이번에. 다른 행성으로 이제 가는 총책임자 이제 사령관인데 그냥 관종이에요. 약간 TV에 나와서 쇼하고 막 사령관인데 게트롤로 나오고, 그 사령관분 와이프도 있거든요. 할망구. 그 할망구가 또 사이코예요.
끼리끼리 받는다고 하죠. 완전 악역인데 사페거든요. 성격이 완전 파탄자거든요. 그분을 이제 사령하고 지휘를 해요. 다 총괄하고 책임하고 다른 행성관한테.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식량이 많이 없으니까 그 사령관이 되게 아껴요, 식량을. 그래서 배식을 적게 준단 말이죠. 소스랑 뭐 이상한 비스킷 주고 끝이에요. 그래서 미키는 계속 생체 실험 나가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헐크가 연설을 해요, 방송으로 밥 먹다가. 근데 미키 17이 방송이 이제 들어올 리가 없죠. 그런 뻔하니까, 쓸모없는 얘기니까. 이 헐크 씨가 방송을 막 하면서 연설을 하는데 미키 17이 밥 먹다가, 배식 받고 밥 먹다가 옆에 다른 이제 동료한테 눈이 맞아요. 흑인 누나가 한 명 나오는데 그 누나는 이제 요원이거든요. 완전 특수요원처럼 뭐 소방, 경찰 이런 업무를 다 해요. 제압하는. 이제 그분도 정상이라 그런지 헐크의 방송을 안 듣거든요. 무시하거든요. 쓸모없어 갖고. 그래서 바로 그 연설하는 와중에 방에 들어가서 둘이서 야스를 합니다. 미키 17이랑 흑인 누나랑 눈 맞아가지고 야스를 하는데 되게 사람이 빠지거든요. 왜냐면 미키 17은 좀 왕따예요. 좀 거기서 이제 인간 취급을 못 받거든요. 하도 이제 생체 실험 나가고 인간 프린트로 재생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시를 하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흑인 누나랑 이제 눈에 맞은 이유가, 그나마 그 흑인 누나는 좀 인류애가 있었다. 사람을 사람답게 봐주는 그런 인류애가 있어가지고 이제 미키 17이 되게 마음에 들어하고 흑인 누나도 마음에 들어서 서로 이제 되게 돈독하게 지내거든요. 이제 미키 17이 자꾸 이제 생체 실험 당하는 걸 아니까 그 흑인 누나가 자꾸 걱정을 하고 막 따라가요. 들어가면 안 되는데 막 실험실에 막 들어가고. 근데 그 실험실에서도 약간 그게 있어요. 그 실험 연구원들이 있는데 흰색 가운 입은 애들이, 연구원들이 절반은 좀 싸패고요, 절반은 되게 인류애가 있는 그런 착한 사람들이에요. 연구원 중에 그 안경 낀 여자 배우분이 있거든요. 그 안경 낀 여자분이 연구원으로 나오는데 그분이 이제 또 미키가 실험을 그 인체 프린팅 당할 때마다 잘못 쓰러지거나 이렇게 잘못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연구원이, 안경 낀 여자 배우분이 되게 착한 분인데 그 미키 17을 되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챙겨줘요. 잘못 나왔을 때마다. 물론 그게 본인 일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정상적인 사람이란 얘기죠. 본인 일이 엄청 막 열과성을 당하는 그런 연구원으로 나오는데, 근데 또 다른 그 사페 직원들은 관심도 없어요. 미키 17이 뭐 나오든 말든 약간 인간 목숨을 벌레 취급해요. 이제 크리퍼라고 있거든요. 크리퍼.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리버죠, 리버. 봉준호 감독이 프랑스의 크루아상을 보고 영감받아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되게 징그러웠거든요. 그냥 라바라고 부를게요. 라바. 귀엽게. 이 라바 친구들이 그 빙하에 떨어진 미키 17을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빙하 틈 사이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 라바들이. 그 라바들이 나오는데 그 라바들이 미키를 먹으려고 하다가 안 먹어요. 그냥 안 잡아먹고 미키를 이제 살려줘요. 그래서 미키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재생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 장면 보고 느낀 거는 약간 그거였어요. 본 감독이 보통의 인간들은 이제 그런 징그러운 이제 벌레나 이런 거를 보면은 경계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그 어떤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거를 깊게 탐구하지 않고 그냥 판단해버린다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근데 봉준호 감독은 그걸 좀 캐치해서 그런 걸 표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애벌레 그 가상의 동물을 이렇게 좀 평화적으로 표현했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봉준호 감독님이 좀 노린 게 아닌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겉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좀 비꼬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보면서.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거죠. 미키 17도 처음에 이제 날 잡아먹겠지라는 그런 판단을 바로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걔들은 착한 애들이었어요. 라바, 크리퍼 이 친구들은 착한 애였고 사람을 안 잡아먹는 애벌레였던 거죠. 라바 애들이 다 같이 막 와가지고 미키를 안 잡아먹고 갑자기 동굴 밖으로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키 17은 내가 맛이 없나? 왜 안 먹지? 약간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미키 17이 살아요. 근데 그 비행기 안에서는 이제 미키 17이 죽은 줄 알고 이제 미키 18을 인간 프린터로 다시 만들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미키 17이 생존해놓고 그 뭐지 지게차 모는 업무하시는 분 차를 이렇게 잡거든요. 생존한 다음에 미키 17이 잡아서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쉬려고 딱 누웠는데 미키 17이 바로 옆에 자기 방 옆에 누가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키 18인 거예요. 똑같은 그 미키 17, 미키 18. 그래서 미키 17은 죽은 줄 알고 비행기 안에서 미키 18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서 미키 17이랑 미키 18을 만납니다 서로. 근데 서로 이제 기억은 같은데 성격은 또 틀려요. 이 미키 17 주인공은 성격이 되게 의붓하고 착해요. 근데 미키 18은 완전 다혈질이에요.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빡 돌아 그냥. 개빡 돌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어져요. 미키 17이. 그게 멀티플이라고 이제 두 명 다 복제되면 안 되거든요. 순한 맛 미키 17이고 매운맛 미키를 18이라고 할게요. 근데 멀티플을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지구에서 이미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그 헐크 그분이 사령관이니까 한번 이제 행성 떠나기 전에 미리 이제 지구에서 그 장면에 나와요. 지구에서 인간 프린트 만든 연구원 중 한 명이 사페인데 그 사페가 이미 악역을 한번 했어요. 그 사페가 실제로 영화에서 인간 프린터로 자기 복제를 해요. 그래서 자기랑 똑같은 그 멀티플을 3개나 만들어요. 지구에서.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막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막 노숙자를 막 처리하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멀티플 그래가지고 금지가 됐어요. 지구에서. 행성 가기 전에 이제 지구에서 그 선언을 하고 와요. 약속을 하고. 멀티플이 되면은 우리가 그냥 없애겠다. 기억도 없애고 다 그냥 모조리 없애겠다. 멀티플 하는 놈들은. 거의 뭐 사형이죠. 지구로 치면은. 아무튼 사형을 해버린다. 뭐 이런 뜻인데. 근데 이제 미키 17이랑 미키 18 이제 이렇게 멀티플이 된 거죠. 근데 이걸 숨겨야 되잖아요. 걸리면 안 되니까. 서로 숨겨요. 초반에. 이 방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서로 싸우다가 이제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키 18이든 미키 17이든 기억은 똑같아요. 성격은 다르지만. 그 아까 스티븐 연이 이제 그 친구라 했잖아요. 그 마카롱 사업 같이 한 친구. 그 친구가 이제 쓰레기 소각장 그 용암 같은 데가 있단 말이죠. 그 용암 같은 데 이제 쓰레기 소각을 하는데 미키 17이 이제 항상 그 생체 실험 나고 죽을 때마다 글로 던져지거든요. 용암 쪽으로. 그 스티븐 연도 같이 이제 그쪽으로 소각하는 조직인데 미키 18이 그 미키 17 보고 갑자기 말 걸어요. 그 스티븐 연 그마 니랑 같이 마카롱 사업에서 망한 거 아니냐고. 그 스티븐 연이 마카롱 사업 실패한 걸 18이 듣고 빡 돈 거예요. 아니까 빡 돌아가지고 그 소각장을 가요. 몰래 숨어요. 스티븐 연을 빠뜨리려고. 그놈 조져버릴 거라고 18이. 워낙 싸패다 보니까 미키 18이 성격이 이제 더럽다 보니까 그거 듣고 이제 못 참아가지고 스티븐 연을 실제로 그 용암 동굴에 떨궈요. 스티븐 연이 소각을 할 때 떨궈요. 근데 중간에 스티븐 연이 이게 잡고 이제 그 용암 출구에서 잡고 있어요. 잡고 있는데 이제 미키 18이 용암 창으로 이렇게 약간 위협해요. 더 떨어지라고. 막 발로 밟고 막 이렇게 떨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그 와중에 뒤에서 이제 다른 그 관계자들 와 온 소리 들려. 그 소리 듣고 바로 다시 구출해서 들어가요. 숨어요. 왜냐면 걸리면 안 되니까 일단은. 그래서 미키 17이랑 미키 18이 이제 스티븐 형을 구해서 그 뒤에 숨어 있어요. 관계자들이 왔으니까. 숨어 있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고 막 웅성웅성 대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숨어서 미키 18이 속삭여요. 막 이렇게 내가 주기로 했던 거 발설하지 마라. 말하면 조져버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죠. 살려는 들릴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미키 17이랑 미키 18이 멀티플이 됐다는 거. 그래서 멀티플이 안 걸려야 되는데 그 흑인 누나 있죠, 여자친구. 근데 그 여자친구가 이 미키 18이랑 가다가 만나요. 그래서 갑자기 또 둘이 야스래요. 이 매운맛 미키랑 그 흑인 누나랑 만나서 갑자기 야스래요. 그 흑인 누나는 당연히 멀티플인 거 몰랐겠죠. 미키 17은 그걸 보고 좀 빡쳐하죠. 왜냐면 여자친구는 한 명인데 지금 미키는 2명이야. 같은 존재지만 이제 미키 18이랑 사랑을 나눈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보고 막 몰래 숨어서 이제 안 걸리면서 멀티플을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미키 17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그 사이에 미키 17은 이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관계자분들이 갑자기 나와서 갑자기 식사 초대를 해요. 헐크 그 악역 사령관 그 배우분이랑 그 사페 마누라 그분이 무슨 만찬에 초대해요. 평소에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그래서 막 허겁지겁 먹어요. 막 허겁지겁 먹는데 근데 거기에 미키 17만 온 게 아니라 그
그 다른 예쁜 누나가 한 명 나오거든요. 그분도 요원이었나 그랬는데 친구 한 명 잃어요. 한번 중간에 그 친구 한 명 잃고 막 식사를 같이 해요. 아무튼 그 만찬에 초대된 사람이 미키 17이랑 그 예쁜 누나 두 명 초대돼서 그 네 명이서 식사를 하는데 만찬에 그 헐크 그 사령관이라 했잖아요. 그분이 이제 예쁜 누나한테 자꾸 막 그 설교를 해요. 막 아 이제 지구를 떠나서 다른 행성에 가면은 네가 최고의 유전자가 될 거라면서 막 극찬해요. 근데 예쁜 누나는 그걸 듣고도 빡쳐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밥을 안 먹거든요. 근데 옆에서 미키 17은 계속 밥을 먹어요. 평소에 못 먹었던 거니까. 인체 실험 나가고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는데,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그 만찬이 실제 그 음식 만찬이 실험 만찬이었어요. 그 만찬 자체도 이제 페이크라는 걸 알려준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안에도 약간 겉으로 만찬이지만 실제로는 안에 무슨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음식들을 넣어서 이제 페이크 만찬이었던 거죠. 그래서 미키십실이 막 허겁지겁 먹다가 토를 해요. 막 토를 하고 막 두드러기 나고 옆에 있던 그 예쁜 누나가 그걸 보고 빡쳐가지고 이것도 실험이냐면서 막 개빡던 거예요. 그래서 박차고 나가요. 박차고 나가고 그래서 그 예쁜 누나 방으로 이제 같이 가자고 이제 꼬드기거든요. 미키십실을. 그 예쁜 누나 방에 가면은 그 같이 일했던 동료가 죽은 동료가 사진이 걸려 있어요. 외로웠는지 혼자 이제 지내는 게 외로웠는지 그 이쁜 누나가 그 미키십실을 계속 간병하면서 자기 방에서 약간 플러팅을 하거든요. 약간 야스각을 잡는데 예쁜 누나가 미키십실이 거절을 합니다. 확실히 멋있더라고요. 왜냐면 흑인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거절하고 나가요. 미키십실이 일단 그 미키18이랑 같이 사랑을 나누고 있으니까 자기 방에서 그걸 못 보니까 중간에 나가요. 이제 흑인 누나는 아직 모르죠. 멀티플이 된 거를. 근데 미키17이 그 자기 방 들어가면서 이제 만나거든요. 흑인 누나랑 미키18을 만나요. 흑인 누나 놀래가지고 두 명이네? 이지랄해요. 약간 남미세예요. 흑인 누나는 극 중에서. 둘 다 사랑을 나누려고 해요. 흑인 누나는. 근데 또 하필 문이 열려있어. 근데 왠지 걸릴 것 같다는 느낌 들어요. 문을 좀 닫고 떠들어야 되는데 자꾸 미키 방을 열어놓고 그 흑인 누나랑 그 매운맛 미키랑 순한맛 미키랑 세 명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약간 트러블이 생긴 거죠. 멀티플 이제 숨겨야 되니까. 근데 그 와중에 그 흑인 누나는 이제 좋아가지고 미키가 두 명이네 하면서 세 명이서 이제 사랑을 나눠요. 이 미키 17은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결국 미키 17이 나가려고 한 찰나에 그 아까 말한 이쁜 누나가 미키 17이 걱정되는지 미키 17 찾으러 방에 들어와요. 거기서 걸려요. 멀티플이. 그래서 그 예쁜 누나가 그걸 목격하고 멀티플을 바로 이제 고자질하러 나가려고 해요. 멀티플이네? 다 말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쁜 누나가 이제 보고하러 나가요. 근데 흑인 누나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갑자기 흑인 누나가 잡더니 나가서 서로 이제 협상을 해요. 여기서 좀 가관인데 그 이쁜 누나는 이제 이미 미키 17한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럼 이렇게 하자. 이쁜 누나가 이렇게 협상하거든요. 미키 17은 내가 할게. 미키 18은 너 가져. 그러면 동등하잖아. 이게 이쁜 누나의 주장이고 흑인 누나는 이제 남미자라서 둘 다 가지려 해. 미키 둘 다 내 건데 이지랄해. 흑인 누나는. 그래서 이쁜 누나는 빡쳐가지고 협상이 안 되네? 그럼 나 다 말하러 갈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관계자한테 걸려요. 막 시끄럽게 떠들다가 걸려가지고 끌려가요. 끌려가서 결국 이제 감옥 신세를 지죠. 네 명 다. 멀티플 걸려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거의 확정받았는데 이제 사형되기 전에 감옥에 수감돼요. 수감되는데 갑자기 스티븐 연이 감옥에 수감된 그 미키 순한맛, 미키 매운맛, 흑인 누나, 이쁜 누나 스티븐 연이 이제 중간에 그 감옥에 놀러와요. 이상한 동영상 찍는 사람이 한 명이랑 부사수랑 같이 오는데 스티븐 연이 아까 미키 17 친구라고 했잖아 지구에서. 근데 친구인데 그렇게 막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비즈니스 친구고 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친구예요. 지 불리하면 버리는. 그래서 또 지가 또 불리하다가 유리해지니까 또 찾아온 거예요. 감옥에 이제 수감되어 있는 미키를 보러. 근데 이미 그 미키 18은 스티븐 연을 죽였다 살려줬지만 이제 바뀐 거죠. 역할이 바뀌어서 스티븐 연이 수감자들을 이제 동영상을 찍거든요. 막 찍어요. 찍으려고 하는데 그걸 왜 찍냐면은 그 마카롱 사업 망했다고 했잖아요. 지구에서 그 사채업자들이 이행성까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키를 그 전기톱으로 조져버리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이제 사채업자가 편지를 보내요. 행성으로. 스티븐 연은 자기는 죽으면 안 되니까 이제 이걸 보내는 거라고 코스프레해요. 친구야 살려달라면서 미키한테. 미키 입장에서는 사람 새끼가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와서 찍으려는데
옆에 있는 부사수가 오해시네요. 미키 18을 안 죽이시고 17을 죽이려 하시네요. 스티븐 연이 그 말에 순한 애가 더 낫다고. 이제 매운맛 이제 미키 18은 좀 조질 때 힘드니까 그냥 순한 17이 낫다고 17 선택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채업자한테 오늘 영상 찍으려고 하는데 미키 18이 되게 차분하게 설득해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하면서 약간 설득해요. 그냥 내가 17 대신 내가 죽을게 하는 거예요. 멋있게. 그래서 그 부사수를 꼬드겨요. 스티븐 연 옆에 있는 그 동영상 찍는 부사수 있잖아요. 그분을 꼬드겨가지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하면서 그 부사수의 총을 뺏으면서 동시에 열쇠를 뺏으면서 스티븐한테 총 쏘고 열쇠로 자동차를 풀고 나와요. 그래서 바로 제압하고 그 수감된 애들을 다 풀어줘요. 그 매운맛 미키가. 그래서 결국 사채업자한테 그 보낸 영상을 못 찍죠. 가다 걸려요. 가다 걸려가지고 헐크 사령관이랑 헐크 마누라 그 할망구 있죠. 이제 지구상에 먹을 거 많은데 이 다른 행성에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자꾸 소스를 찾아요. 이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소스를 찾는데 그 할망구는 좀 소스 패티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만 할 때마다 소스 얘기를 해요. 그 사령관이 그 부하 직원들한테 행성에 있는 돌을 막 가지고 오래요. 그거를 이제 회부해봐야 된다고. 어떤 성분인지 모르니까 일단 돌을 가져와서 연설을 해요. 회부해보는데 레이저로 회부하거든요. 돌이 반듯하게 잘리거든요. 레이저로 자른 돌 안에서 크리퍼가 나와요. 그 라바 애들이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헐크를 물어요. 연설하다가. 근데 헐크는 그걸 처음 보다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바로 이제 와 데프콘이다 하면서 막 이제 비상 상황을 이제 발령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막 비행기 안에서 난리를 치는 거죠. 난리를 치고 뭐 봉쇄하고 막 바이러스 뭐 백신 가져와야 되고 막 긴급 상황이 된 거예요. 크리퍼가 나타났으니까 비행기 안에서. 그 크리퍼를 한 마리 이제 조져요. 그 헐크가. 근데 그 크리퍼는 아까 말했듯이 그 미키 17을 살렸잖아요. 저 그 장면 보고 느꼈거든요. 아 얘네들 나쁜 애들 아니구나. 오히려 인간보다 더 착한 게 동물이고 식물이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그 장면마저도 제가 봤을 때는 봉준호 감독님이 좀 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니까 그거를 좀 혐오스럽게 생각하는데 착한 애들이었던 거죠. 그 라바들은. 두 마리 나왔는데 돌 안에서 한 마리는 이제 비닐봉다리에 잡아놓고 한 마리는 헐크 사령관이 총으로 쏴서 죽여요. 애기 라바가 죽는데 비행기 바깥에 있는 라바들이 그 신호를 읽어요. 갑자기 소리가 그 라바의 그 외침이 들리거든요. 텔레파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를 듣고 애기가 죽은 거 알아요. 라바 애기가 죽은 거 알고 이제 바깥에 있는 라바들은 빡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비행기 겉으로 모든 라바들이 다 나와요. 징그럽게. 얘네들이 진짜 무슨 모래도지처럼 되게 꽁꽁 막 이렇게 단합이 잘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 헐크 사령관이 도라에서 나온 라바를 한 마리 조졌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형 선고로 이제 멀티플이 됐잖아요. 그 멀티플을 데리고 와요. 사령관 앞으로 관계자들이. 그 옆에 그 할망구가 약간 제안을 해요. 아 자기한테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그 사령관한테 헐크한테 말해요. 그 얘는 죽이지 말고 멀티플한 애들 조지지 말고 사령관이 그 제일 큰 라바를 조지려고 하거든요. 어머니 라바. 걔네를 잡고 오라는 거예요. 그 할망구가. 그래서 폭탄을 그 뭐지 미키 17이랑 미키 18한테 이 폭탄을 연결해요. 버튼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사령관 그 팔찌에 17, 18 버튼이 있는데 이거 누르면 그냥 바로 미키 18이랑 17은 터져버려 죽거든요. 순한맛 미키랑 매운맛 미키가 폭탄을 이렇게 재킷을 입고 그 비행기 밖으로 던져요. 그냥 사령관이 니네 그 라바 잡고 오라고. 라바 제일 큰 놈 잡고 오라고. 근데 이미 그 미키 17은 알고 있어요. 얘네들이 사람 한 번 살려준 걸 알기 때문에 미키를 살려줬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잡진 않아요. 이거 근데 미키 18한테 말을 하죠. 잡지 말고 서로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아까 말한 연구원 있죠. 안경 낀 그 착한 연구원. 그분이 미키 17한테 나갈 때 그걸 줘요. 약간 무전기 같은 거? 무슨 라디오 같은 거를 주는데 그게 약간 보청기 같은 거예요. 이제 라바랑 대화할 수 있게 만든 그런 번역기 같은 기계인데 그걸 미키 17한테 주고 간단 말이죠. 이거 쓰면 도움 될 거라면서 개발됐다면서. 그래서 서로 라바랑 대화를 나눠요. 대화를 나누는데 그 기계 하나로 서로 막 소통을 하더라고요. 사령관은 그걸 보고 있어요. 그 비행기 안에서 모니터로. 전반을 지금 뭐 하냐고 막 왜 안 잡냐고. 그래서 그 할망구가 말하는 거는 그거예요. 라바를 잡고 와라. 대신 그 미키 17이랑 미키 18은 둘 중에 한 명 죽는다. 그래서 미키 18이랑 미키 17은 칼자루 하나 들고 나가요. 근데 라바를 안 잡죠 당연히.
어쨌든 대화를 나눠요. 라바 그 제일 큰 어머니랑 엄마 라바랑 미키랑 대화를 나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미키 18을 안 보여요. 어디로 숨었는지.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하도 이제 미키들이 이 라바를 안 잡으니까 그 사령관이랑 와이프가 빡 돌아가지고 그 비행기 밖으로 나가요. 지가 조질 거라고 막 그 연설하면서 이렇게 나가는데 미키 18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 사령관을 조지려고 막 뛰어가다가 그 사령관은 이제 차 타고 나가거든요. 무슨 덤프트럭 같은 거 타고 나가는데 연설하면서 엄마 라바를 조지려고 사령관이 나가는데 그 라바들이 콩벌레처럼 말아가지고 서로 이제 보호 역할 하거든요. 엄청 보호 역할 해가지고 안 보여요. 어디가 큰 라바가 어디가 작은 라바인지 다 이렇게 뭉쳐가지고 산을 만들어요. 라바 산을. 그래서 헐크 입장에서는 어떻게 조지지? 누가 엄마 라바지 하면서 막 헷갈려해요. 그 와중에 이제 미키 18은 그 사령관을 조지려고 해요. 아 전말을 제거해야 된다면서 막. 근데 또 그 전에 그 비행기 안에서 애기 라바 있죠. 한 마리 죽고 한 마리 안 죽은 거. 그 애기 라바를 한 마리를 실험 대상으로 놨던데 그거를 그 소각장에다가 버리려고 이제 그 사령관이 끈으로 묶어놔요. 근데 걔를 죽이면 안 된다고 막 설득하거든요. 그래서 미키 17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중간에 막 그 모니터로 막 표시를 해요. 아 죽이면 안 된다고 막. 흑인 누나가 이제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그 비행기 안에 근데 그 흑인 누나한테 그 밧줄로 묶어가지고 떨어질 듯 말 듯 한단 말이죠. 결국은 살려요. 애기 라바를 살리고 그래서 미키 17이 엄마 라바한테 대화를 나눠요. 이제 엄마 라바는 너네도 이제 한 명 이제 조졌으니까 동등하게 너희도 한 명 죽어라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요. 라바랑. 그래서 그 협상이 원래는 미키 17이었는데 미키 18이 중간에 이제 사령관이 밖으로 나오면서 그 사령관의 단차에 올라타면서 이제 미키 18이 조져요. 그 사령관을. 그래서 18 버튼 누르고 사령관 버튼 누르고 미키 18이랑 그 사령관이 같이 이제 죽어요. 그 사령관 와이프는 자꾸 소스 타령해요. 평소에 이제 아니 그럴 거면 뭐 지구에서 고추장이나 쌈장 같은 거 좀 챙겨오지. 어쨌든 그렇게 끝이 나요. 끝이 나고 이제 그 흑인 누나 있죠. 흑인 누나 결국 그 라바를 살리거든요. 애기 라바 살리고 그렇게 이제 끝나는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그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 흑인 누나가 이제 요원이다 보니까 정의롭거든요. 정의로운데 그 행성 안에서도 이제 법이 있고 어떤 세력이 있단 말이죠. 반대 세력, 찬성 세력 막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 법원 같은 거죠. 그런 거 장면이 나오는데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흑인 누나가 이제 정치 쪽으로 나가거든요. 나가면서 본인이 이걸 다 뜯어고치겠다고 하면서 결국 이제 정치계로 나가서 흑인 누나가 그걸 뜯어고쳐요. 그래서 익스펜더블이라는 이거를 아예 폐지를 해버리고 그 흑인 누나가 그걸 또 라이브로 방송하면서 그 인간 목사기 있죠. 미키 만드는 그거를 아예 폭파시켜버려요. 근데 그걸 미키한테 줘요. 그 흑인 누나가 연설이 끝나면은 미키가 터뜨릴 수 있게 요원분들이 미키한테 줘요. 그래서 막 흑인 누나가 이제 막 연설해요. 익스펜더블은 폐지다. 연설하는 와중에 미키가 약간 잠들거든요. 그 사이에 쪽잠 자는데 거기서 미키가 악몽을 꿔요. 어떤 악몽을 꾸냐면은 그 아까 헐크 그분은 이제 매운맛 미키한테 죽었잖아요. 폭발해서 그 인간 복제기로 헐크가 다시 재생되는 꿈을 꿔요. 그래서 그 헐크 와이프 할망구가 인간 복사기 근처에 얼씬거린단 말이죠. 꿈에서 그 악몽에서 얼씬거리는데 헐크가 다시 복제되는 꿈을 꿔요. 그러다 다시 깨요. 다행히 꿈이었죠. 꿈이었고 이제 흑인 누나의 그 연설은 끝나고 그 악몽 깨자마자 미키 17은 그 버튼을 누르고 인간 복사기를 터뜨려요. 그 실시간 라이브로. 그러면서 끝이 나는데 되게 저는 신선하게 잘 봤던 것 같아요. 봉준호 감독 영화가 아닌 것처럼 느꼈어요. 본 감독 영화인 것 같으면서도 좀 클리셰적인 부분이 없어서 좋았어요. 그 미키 17을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은 제가 느낀 건 그거였어요. 결국 인간은 뭐 지구든 다른 행성이든 어딜 가든 똑같구나. 인간은 인간일 뿐이고 되게 인간이 좀 낙하다는 걸 느꼈어요. 미키 17을 보면서 되게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인간은 나약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미키 17을 보면서. 어쨌든 뭐 미키 17 저는 재밌게 봤고요. 봉준호 감독이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 하면은 저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인간의 존재는 나약하다는 걸. 그래서 그 미키 17 영화 보면서도 느낀 거는 되게 인간적인 사람이 있고 인간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 그 인간의 한 사회를 보여준 것 같아요. 다른 행성에서.
뭐 어쨌든 미키 17 보시는 걸 추천하고, 저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전 되게 재밌게 봤고, 그리고 뭐 영화 재밌냐 재미없냐 하는데 그냥 보세요. 제가 재밌다고 해서 뭐 다 재밌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재미없다고 해서 다 재미없는 거 아니잖아요. 뭐 영화도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평들은 참고 마시고, 그냥 본인이 보고 싶으면 보는 거고 본인이 안 보고 싶으면 안 보는 거지. 어쨌든 참고 마시고 그냥 보고 싶으면 보세요. 어쨌든 미키 17 스포 설명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네, 어쨌든 오늘 미키 17 설명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